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대표이신 한효관 대표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효관입니다. 앞에 두 분께서 총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 또 현장에서 어떻게 투쟁했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 말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또 같은 말이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싸움으로 한 8, 9분선을 넘었다. 우리가 산을 전투적 용어죠.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진지라면 저 진지가 저쪽에 다 잡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의 1, 2였어요. 근데 지금 더 노력으로 8, 9분선을 넘었다. 그럼 남은 고지가 좀 남았느냐, 우리 기업들 교수님 잘 얘기해 주셨고, 어떻게 우리가 고지를 올라가느냐 얘기는 우리 최재 목사님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 현장 싸움에 있어서 크게까지 저는 세 가지로 합니다. 아까 한 마음이다 싸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는 그 협상조, 로비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활동가, 학부모, 시민단체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죠. 그 다음에 이론 대응하는 전문가로 저는 세 그룹이 나오는데, 이 세 그룹이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는 걸 조혜성 목사님이 표현했는데, 제일 먼저 현장 활동가들은 학부모들입니다. 시민단체들도 항상 모니터링합니다. 학교 모니터링하고 교과서가 문제고 왜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냐고 깜짝깜짝 놀라죠. 가정통신문 몰라도 아이들과 대화. 근데 이걸 갖고 정부를 이제 뛰어갑니다. 정부 뛰어가면 아까 말했지만 박은혜 대표님이 말해도 너네가 뭐냐, 그 뜻이 아니다. 성평등 그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한번 만나는 거죠. 만나봤자 과장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반드시 누가 껴야 됩니까? 협상조 로비조가 껴야 되죠. 지역교회 목사님들, 또 아는 국회의원을 아는 지인들 찾아가는데, 이 협상 로비조가 힘이 있죠. 영향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협상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 저쪽 편이 돼버려요. 야, 니네가 말한 게 아니라다. 니네가 말한 게 아니고 니네가 잘못 알아서 기자회견 하지 마, 집회하지 마, 성명서 내지 마. 맨날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전문가로 갈 때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안 되면 내가 전문가들이 와갖고 니네가 하는 말이 맞다.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런 이론이더라. 이걸 보충해주면 이게 완벽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번에 정말 완벽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저는 2013년부터 이렇게 해서 현장 활동가로서 한 10년 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말 이 세 조직이 너무나 잘 이루어졌다. 우리들을 잘 인도해준 로비조를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저는 이제 현장 활동가로 포지션을 잡는데, 우리 김현별 교수님이나 조영길 변호사님은 어느 그룹에 속할 것 같아요? 전문가 그룹이겠죠, 그렇죠? 전문가 그룹인데 기자회견 처음에 안 나오시다가 어느 또 기자회견 나오시고 집회 나오시다가 활동가가 되더니 로비스트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 우리 주현성 목사님도 현장 활동가 위주였는데, 공부를 많이 했으면 전문가가 되고, 또 아까 장관도 만났네. 장관도 만나고, 저도 못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 되셨다. 그래서 내가 이 세 가지가 너무 이루어진 게 잘 됐다라는 건데, 제가 요 말하는 건 주의하자. 특히 협상 로비하시는 그 교계 어르신들이나 그 어르신들 제발 갔다 와서 저쪽 편 들어서 야 니네 말 틀렸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전문가들하고 같이 가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제가 2010년도, 3년부터 했을 때 크게 큰 싸움이 세 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 2007년도, 2012년도, 13년도, 그 다음에 2020년도 차별금지법 막은 게 큰 싸움이고요. 두 번째 싸움이 2017년에 개헌저지 운동을 했던 게, 성평등 개헌저지였던 게 가장 큰 싸움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세 번째 가장 큰 싸움이었는데, 이 싸움에서 저희가 너무 감사한 것은 아까 이제 역량이 더 커졌어요. 특히 2017년도에 뭐가 커졌냐면, 아까 저 깜짝 놀란 게, 광주에 이 이슈로 15만 명, 15,000명 모였다, 2만 명 모였다, 부산에 모였다, 대전에 모였다,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됐지 했더니, 2017년도에 때 우리가 쟤네가 개헌 토론회를 돌아다닐 때마다 우리는 조직이 구축된 거예요. 네, 2010년. 그래서 그때 어떤 역량과 힘들이 지금을 구축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역량은 부족하지만 현장과 전문가와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이 노조 출신인데, 노조 출신들 어때요? 협상한다면 뭐합니까? 협상을 한다면 반드시 밑으로 내려와서 조합원들한테 투표를 하죠. 내가 이걸 협상을 했는데 이게 맞는가 뭔가 너네한테 물어볼게,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 잘못된 로비스트는 뭐냐면, 그쪽 가서 결정해버렸고 우리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해버리는 게 많거든요. 그럼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김현별 교수님이나 또 우리 아까 박종 목사님,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협상했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대중들에게 상세하게 알리는 그런 중간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다는 것을 저는 또 활동가적인 면에서 좀 짚어보고 싶었고요.
이 성교육을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이 교과서가 성이잖아요. 성교육이 좀 더 포괄적인데 그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 보는 PPT는 어떤 자료냐면 2020년 고양시인데 저게 이제 전국에 있는 각 지원교육청에 들어가는 자료입니다. 강원도도 비슷하고요. 다 비슷해요. 저게 어떤 얘기 있습니까? 보건교육이라는 게 성교육입니다. 성교육을 하는데 어디에 따르게 돼 있습니까?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따르라는 말이 공문에 계속 나갑니다. 이걸 어긋나지 마라. 이거대로 해라. 학교 성교육 표준대로 해라. 이런 말들이 모든 지도교육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 학교 성교육 표준안 싸움을 2015년도 했어요. 그 만들 때. 그래서 저쪽에서 공격해하고 제기를 했는데 그때 어떤 성과가 있었냐면 우리 기록별 교수님하고 또 김지원 여사님 저하고 또 여러분들이 해줬죠. 동성애는 지도를 금지한다. 성소수자적 내용 삭제한다. 다양한 성적적 용어 사용을 금지한다. 지금 이뤘던 그런 교과서 투쟁에서 얻었던 우리 지금의 성과물들이 2015년도 학교 성교육 표준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왜 지금 같은 일들이 반복되느냐 이게 고민되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바로 교과서라는 거죠. 교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젠더 아까 기록표 교수님이 우리가 오르지 못한 마지막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9분 우선이고 10분 우선 가려면 젠더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는데 전 젠더만 좀 보겠는데 여러분들 젠더 여길 때 사회적 문화적 성으로만 자꾸 발표하시는데 제가 우리 전문가님들과 활동가들한테 후천적인 성으로 얘기하는 교과서 하나 있거든요. 도덕교과서. 저것도 좀 말씀 좋고 전 저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인 환경적 요인에서 후천적으로 결정된 성. 제가 이거 보고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사회적 문화. 아니 성은 섹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XX, XY 호르몬이나 유전자 그런 걸 결정되는데 어떻게 과학적인 요소가 없이 과학적 요소 심리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면은 성이 결정되고 후천적으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저렇게 도덕교과서로 중학교 1학년 때 가르칠 수 있느냐? 전 여기 충격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교과서 집필할 때 자 그런데 아까 우리 기록별 교수님이 젠더 문제가 남아있다. 저런 거 다 고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섹슈얼리티를 없앤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무기입니다. 우리 칼이에요. 야, 섹슈얼리티를 없앤다는 것은 젠더에 후천적인 성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칼자로 흔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젠더라는 용어를 우리가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용어를 쓴다라고 저쪽에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저쪽에서 나올 건데 우리는 무슨 말 하느냐? 섹슈얼리티를 삭제했다는 용어는 섹슈얼리티가 포괄적인 용어거든요. 그걸 삭제했다는 건 젠더에서 후천적인 성을 쓰면 안 된다는 용어다 라는 어떤 그런 식의 우리가 외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보다 다 이루었다는 표현이 더 좋다 라는 표현을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학교 성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네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표준형, 전담형, 외부형, 초청형, 그 다음에 또 융합형이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 표준형이 뭡니까? 보건교사가 중심이 되니까 보건과가 가장 중요되는데 보건교사가 우리가 15차씩을 해야 됩니다. 경기도는 성교육을 매년마다 20차씩을 하는데 다른 학교는 표준형 교육부 지침은 15시간씩 매 학년마다 성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성교육을 보건교사가 다 못 채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각 과목에 있는 그런 성에 대한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에 대한 도덕시간, 기술과정시간, 또 뭐가 있습니까? 체육시간, 국어시간에 아까 젠더라는 얘기 도덕시간이 있는 거예요. 도덕책에. 그런 것들을 공부했으면 성교육을 했다고 15차시에 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말하냐면 저 교과서를 싹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에서 만든 교과서에서는 들어갈 일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너무나 큰 승리다. 원점을 타격합니다. 아까 저는 뭐냐면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원점이 아니고 약간 부수적인 거죠. 근데 교과서를 우리가 개정했다는 것은 원점 타격, 남성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군대 용어죠. 발생한 그 지점을 타격했기 때문에 완전 무마됐다. 그런데 저들의 게릴라 전술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게릴라 전술은 뭐냐면 3번 외부 초청형인데 외부 강사를 불러요. 그 외부 강사를 부르는데 누구냐면은 외부 강사 여가부 소속들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루트가 있냐면 성교육의 15시간인데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은 꼭 가르치게 돼 있고 성폭력은 3시간 이상 가르치게 돼 있고 그거는 어떤 나이냐면 양성평등 기본법, 여성가족법, 그 다음에 양성평등 진흥원, 그 다음에 성문화센터. 여기 핵심이에요. 성문화센터도 학교로 들어와요. 이 라인은 교과서를 못 막아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9분 우선, 10분 우선에서 아까 용어의 문제도 우리가 틀렸지만 라인의 문제에서 아직 남아있는 라인이 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젠더 메인스트림이 있는데 제가 2013년도에 운동을 했는데 2014년도에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젠더 메인스트림이 들어와서 그 젠더 메인스트림에 의해서 그 아까 젠더라는 용어들이 되게 활용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아무도 몰랐어요. 저만 모르는 게 다 몰랐어요. 우리가 인지하게 2015년도 16년도 인지하고 아씨 법 통과되는데 미치겠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냐면 아까같이 여가부 라인을 통해서 성문화를 세트해서 외부 초청 강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교과서 투쟁에서도 우리가 일단 막았지만 이 뚫린 루트를 어떻게 할 건가는 차후에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진지전이죠. 진지전인데 우리 잘 아시는 그람시가 기동전, 진지전 얘기하면서 또 하나는 문화적 헤게모니를 잡아야겠죠. 헤게모니, 문화적 헤게모니. 그래서 우리 정치 헤게모니가 있죠. 왜 우리가 장가차가를 만들 수 있냐? 죄송하지만 정권이 좀 그래도 바뀐 정권인데 물론 이 정권이지만 우리 뜻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지지할 수 없고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 때도 싸웠고 우리 또 문재인 정권 때도 싸웠고 만약에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견을 어긋난다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호적인 우리는 문화적, 정치적 헤게모니 잡았지만 아직 뚫린 부분이 있다면 법과 교육이 있는데 문화적 헤게모니가 남아있다. MBC에서 그 가수가 이상한 가수가 지금 나온 게 문화적 헤게모니인데 여튼 이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우리가 네거티브 공격이 있지만 포지티브한 공격이 있다. 네거티브한 건 지금 우리가 네거티브 공격이에요. 하지마, 삭제, 막아. 이게 이제 네거티브잖아요. 막는데 포지티브한 그런 전선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포지티브한 형성이 뭐냐? 교과 지필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교과 지필진. 왜 우리가 그거 받기만 하냐? 들어가서 싸우면 되지 않느냐? 사실 교육감이 많이 바뀌어서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각 교육청에 우리 동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문을 때 성평등 공문 안 쓰지 말라면 안 씁니다. 그 원점을 타격할 때 우리가 네거티브한 건 막는 것도 있지만 교과서 투쟁처럼 포지티브한 전력으로 우리 사람을 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교과서 지필진이나 이런 것들 좀 넣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도 우리 사람 넣었으면 좋겠다. 물론 좀 몇 분이 들어가 계셔요. 그런 점에서 이제 네거티브한 전술도 많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성교육 양성 과정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하도시라든지 에이비르라든지 넥스트 클럽에서 또 넥스트 클럽 같은 경우에서는 대전시 성문화센터를 우리가 이제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포지티브한 우리가 전술이거든요.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그 성문화센터를 이제 포티파이도 우리가 이제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고 있으니까 또 힘을 내서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건강한 가정, 그다음에 건강한 사회, 정말 굳건한 우리 거룩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섰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